안녕하세요, 다육이 여러분. 다미댁입니다. 반가워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첫 수학 이렇게 시작하세요 라는 주제로 0에서 6세 유아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메모장이랑 필기도구 다들 준비하셨죠? 오늘은 영역이 수학이다 보니까 다소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다육이들을 위해 당연히 이벤트 준비해야죠. 라방 이벤트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저가 요 소식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아기 첫 수학, 유아 수학에 관련돼서 질문 남겨주시면 뒤에 이제 피디님들이 계시거든요. 보시고 질문을 뽑아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총 10분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요거 카니들 주니어 교구 요거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질문들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세요. 먼저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수학 홈스쿨용 교구 개발, 교구 기관용 수업 자료 개발, 수학 교구 활용서 다수 집필, 유치원 교사 경력까지 무려 개발 경력만 25년에 빛나는 가베가족 몽쌤으로 활동 중이신 김미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베가족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수법을 티칭하고 있는 몽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미님과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다미님과 함께하는 다육이님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육아동지라는 소문이 너무 바다에서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도 열정을 불태워서 유익한 강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봐요. 네, 이사님. 화이팅! 네. 오늘은 아기 첫 수학 어떻게 해야 할지,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다육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아이들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다미대 육아동지들, 다육이분들이죠. 고급 정보를 드리기 위해 몽쌤과 제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자, 몽쌤, 오늘의 주제가 네. 아기 첫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근데 아기가 벌써부터 수학을? 왜? 뭐가 중요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기에게 왜 수학이 중요한가요? 사실 아기에게 수학이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경험상 책상에 앉아서 수학 공부해야지 라고 따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기의 수학은 일상과 떨어져 있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아기가 깨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의 삶 속에 놀이 속에 다 녹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통해서 이 인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수학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수학적 경험을 하는 방법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이 부분 잘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들 수학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일단 이 판넬을 보면서 우리 아기들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인지 능력과 기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본능적인 수학 능력, 1차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방 능력이 있어요. 자, 일단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방 능력이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예를 들어 3개월 된 아기를 보고 엄마가 이렇게 혀를 내미는 동작을 했더니 아기가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모방 능력은 영유아기에 사용되는 가장 가치 있는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방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어들을 모방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들은 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관계를 추론해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모비를 많이 걸어주시잖아요. 네, 이 모비를 발로 차면 움직인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뒤에는 내가 발을 움직이면 모비를 찰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천적으로 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실험을 또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인형을 하나 놓아보고 다음에 다시 인형을 하나 놓아봤을 때 원래는 인형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왔네 하면서 그 인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인형이 더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의 원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류하는 능력이나 물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학적 지식은 좀 자극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정밀한 수학 능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의 수학 능력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아기들은 이미 배울 준비를 하고 태어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 타고난 수학 능력을
좀 더 발달시키기 위해 엄마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아기들의 이 수학적 민감성을 더 발달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적절한 수학적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적절한 교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의 상호작용도 이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학적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학적 환경 좀 어떻게 제공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건 전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발달 단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수학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피아제의 인지 발달, 그러니까 피아제가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서 인지 발달 4단계를 좀 세워 보았는데요. 그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0세에서 2세의 감각 운동기예요. 이때는 거의 모든 활동을 나의 오감과 행동으로 인지하는 활동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빨기 등의 단순한 반사 활동을 하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주변의 환경이 변했어 하면서 행동을 반복해 나가는 어떤 순환 반응기로 점점 발전해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아기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계속 떨어뜨리는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떨어뜨리지 마! 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 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더니 아래로 떨어지네. 중력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반복해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않네요, 책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같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세에서 6세를 전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내가 생각해낸 것을 새롭게 변형, 결합, 분리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요리조리 돌려서 해보는 것을 말하는데 전 조작기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기본적인 사고만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물의 이름을 알고 1차원적으로 사물을 구별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사고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정말 폭발적으로 언어가 발달해요. 유주도 그렇죠. 네. 지금 말을 너무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은 수학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언어로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역할놀이나 소꿉놀이를 많이 하는데 수학 영역을 이곳에 같이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조작기 아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이 자기 중심성, 직관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유주가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형을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엄마에게 선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이 보는 방향과 같아. 그리고 숨바꼭질 할 때 눈을 이렇게 가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PD님 보이실까요? 이렇게 도토리 3개를 붙여놓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뚝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도토리 수가 많을까 아래쪽에 있는 도토리의 수가 더 많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수가 똑같다는 걸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길이감을 자신들의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도토리가 더 많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바로 직관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컵에 있는 이 물을 다른 형태의 컵으로 옮겼을 때 어떤 물이 더 많아 하면 똑같은 컵의 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길쭉한 컵의 물이 더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틀렸어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당연한 어떤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랄론적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인형에게도 말을 걸고 인형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전조작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세로 넘어가면 7세에서 11세, 12세까지를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탈중심화가 시작이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것 현실에 한정되어서 사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구체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하니까 구체물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도 구체물로 사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 가장 인지적 성숙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인데 추상적 사물로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 언어로 교육이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주는 자기중심성? 약간 그쵸. 직관적인 네, 맞아요, 사고인 맞아요. 16세기 전조잡기 시기인데 네.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우리 아이들의 인지적 성숙은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발달 단계와 특징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을 제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교육 방법, 학습 방법 하면 그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기는 놀이로 접근하는 수학이라고 저희가 한정을 했으니까 놀이 수학을 해주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영희색이죠. 감각운동기. 네. 이 아이들은 좀 어떻게 수학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수학이 이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5개 영역은 뒤쪽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감각운동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색, 네,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 네. 자, 이때는 수학 활동을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을 한다. 자, 그래서 친숙한 물체라고 하면 아이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물체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거 과일 야채 많이 썼어요. 하시죠.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샀죠. 뭐 입으로 네, 맛보고 했던 이 과일 야채를 실제 모형을 보면서 이 친구는 빨간색의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이렇게 토마토도 있고 길쭉한 보라색에 가지도 있네 하면서 각각 모양과 색깔 등등을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충분히 탐색을 손으로 만져보고, 여기는 매끈하지 않고 뭔가 울퉁불퉁하네. 그리고 옥수수는 알갱이가 있어서 만지면 오돌토돌하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눈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체의 수량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연령이에요. 저기 고슴도치 스파이크 게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오랜만이다. 그쵸? 볼때 사가지고 엄청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죠. 사실 이 교구의 원래 목적은 소근육 발달이에요. 눈과 손을 협응해서 우리 여기 돌 때 아이들은 사실 요거를 이 구멍에 이 꽂는 이 작업이 굉장히 정교하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교구이지만 번호도 써 있고 숫자돌로 꽂고 하면서 당연히 옆에서 수학적으로 자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유주가 여기 보라색을 하나 꽂았네. 그리고 또 2개 꽂았네 하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PD님 여기 앞에 톡톡 퍼즐 한번 비춰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는 여러분 사실 퍼즐 활동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톡톡 퍼즐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주변에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한 조각 맞추기, 2조각 맞추기 하면서 퍼즐 조각 늘려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퍼즐 활동은 손 조작 능력도 발달시키고 또 집중력도 키우고 같은 모양을 찾아서 끼우는 활동을 하면서 이 모양을 탐색하면서 논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즐 활동 이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도토리 수세기 같은 경우도 네. 도토리. 네. 그렇죠. 도토리 수세기 너무 좋아하는 같은 경우도 도토리, 유주가. 네, 요거는 당연히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수세기를 하는 그런 활동이지요. 네. 거기 안에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생긴 도토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 손 크기에도 맞게 되어 있어서 아마 활용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토리를 가지고 수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나와 있으니까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 하면서 규칙성도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파인애플, 파인애플 표정 이건 처음 봤어요. 네, 그래요? 여기 와서 사실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의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모양들로 막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와 있는데 자, 표정을 탐색하고 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구를 살펴보시면 큰 과일 안에 작은 과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어떤 게 더 커, 어떤 게 더 작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넣어보면서 내 손으로 이게 더 작아서 큰 거 안에 들어가는구나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교구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크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감각운동기 영희세는 사실 뭐 수학을
배우자, 교육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이때는 뭐 교구를 별개로 해서 각각 영역을 나누어서 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소근육 발달 운동을 하는 만지고, 거라고 네. 하더라도 언어적으로 좀 많이 자극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육이 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네. 3, 6세 전조잡기 접근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게 먼저 영유아기의 수학 5개 영역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요거는 저희가 그 감각 운동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요때는 영역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조작기에 와서는 조금 영역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아기의 수학 5개 영역은 일단 수화 연상, 공간과 도형, 규칙성, 측정, 그리고 자료 분석과 결과 나타내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차례차례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수화 연산 영역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3, 6세입니다. 3, 6세. 네. 잠시만요. 뭔가 앞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네. 자, 수화 연산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는 수세기, 수인식하기, 수간의 관계 알기, 또 연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 주변에 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예를 들어 3을 보고 엄마 저거 뭐야? 그랬을 때 이건 3이야 라고 하면 그림처럼 저거는 3이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만 3이 3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는 않아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숫자가 많아서 아이가 입으로 외우듯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로 셀 수 있다고 해서 이 수를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체물을 통해서 수학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만지고 좀 조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때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만지고 조작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하나요? 좀 천천히.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영역 저희가 짚어봤고요. 네, 수화 연산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유주가 사실은, 도토리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그쵸? 네. 자, 도토리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1, 2, 3, 4, 5 수로 인식을 했다면, 이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주변에서 탐색했던 이 3이라는 개념을, 3이니까 엄마는 도토리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다람쥐에게 줄 거야 하면서 수와 양을 매칭할 수 있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좀 합리적 수색이라고 하죠. 합리적 수색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그 얘기까지 하면 저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아이가 말로 세기 말고 이렇게 수양을 1대1 대응해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구체물로 많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토리 활동도 했었고 우리 유주 보니까 또 슈퍼파이. 두돌 때. 네, 정말 재밌게 활동을 좀 많이 했었죠. 어제도 샀어요. 어제도 썼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이 슈퍼파이 활동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기에 정말 좋은 교구예요. 일단 색깔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모양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서 수세기뿐만 아니라 분류 활동도 할 수 있고. 잡아서. 네, 그쵸, 맞아요. 지금 다미님이 하시는 것처럼 집게를 짚는 이 활동 자체가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로도 소근육을 많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꿉놀이 등등의 가상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나는 이걸로 수세기를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은 엄마가 빨간 사과와 노란 사과, 파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우리 유주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오면 하나, 둘, 셋. 와, 유주가 가지고 온 사과는 총 3개구나 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 담음새도 역시나 색깔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죠. 색깔별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모양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학 활동에 처음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활용하면 정말 좋은 그런 적합한 교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수화 연산에서 가장 핫한 교구는 아무래도 넘버블럭스. 네.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영상,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캐릭터가 실제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게 교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넘버블럭스 처음 시작하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꼭 영상 시청하실 때 아이 혼자 보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옆에서 함께 시청하시면서 영상이 너무 빠지지 않게 상호작용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블럭스 영상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넘버블럭스 아이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피규어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넘버블럭스 피규어로 좀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가지고 놀다가 이번에는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큐브, 네, 네. 큐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큐브를 열어보시면 색깔별로 큐브가 이제 100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한꺼번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를 접하는 아기 수학을 하는 어머니들이라면 한꺼번에 이 친구들을 꺼내기보다는 우리 아이 1, 2, 3 요 세 개를 인식하는 것까지를 첫 단계로 가지자라고 하면 그만큼만 교구를 꺼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1, 2, 3만. 그렇죠. 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보통 1, 2, 3까지 영상이 연결되고 1, 2, 3 내에서 수의 세소를 비교하고 또 그 서로 연결해서 가르기 모으기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시 4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영상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4, 5까지 또 연결을 하고 되어 있으니까 3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럭을 꺼내서 활동을 하시는데 요거 끼워서 맞출 때도 엄마가 다 완성한 다음에 짜잔 1이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네 피규어나 영상 속에서 봤던 일을 자세히 좀 관찰을 하게 하시면 좋아요. 자, 넘버블럭스 1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뿅 하고 갑자기 이 친구가 맞아요. 나타나는데 이때 눈이 몇 개였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눈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럭을 딱 보시면 눈이 하나라는 특징, 1이라는 특징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페이스 플레이트 딱 붙이고 스티커 붙일 때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보면서 와, 이 친구는 눈이 하나인 1이었구나. 1 만나서 반가워.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영상을 많이 봤던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뒤로 2까지 넘어갔을 때 2-1은 뭐 1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 나와요. 그리고 그거 따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뒤에까지 어려우시면 앞에 있는 캐릭터만 같이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2라는 블럭을 한번 보면 이는 드디어 슝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친구는 눈이 하나였는데 이번엔 눈이 개네. 하나, 둘. 그리고 이 친구 특징이 또 재미있었던 게 마법 슈즈를 신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걸을 때도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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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렇게 걷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 자신의 숫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스토리로 풀면서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반가워. 너는 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눈이 2개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같이 하고 만드는 과정부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3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은 중요하게 이렇게 뾰족뾰족 왕관이 3개. 그쵸.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 3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친구였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고 서커스 하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예요. 지금 3을 배우는 친구는 30까지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3이 10개가 모여서 30이 되면 이 친구는 정말 커다란 서커스 단장이 돼서 아주 멋진 서커스를 보이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시초 작업으로 단추도 3개인데 단추를 슝 빼서 나중에 3개로 저글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아이들 동화책 볼 때도 저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개미 관찰하고 찾아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디테일을 찾으면서 수의 특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부터 이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넘버블럭스가 왜 얘가 1이고 2고 3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쵸. 근데 이제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고 저도 배우다 보니까 이게 4가 눈썹이 4개라서 4였고 이 5는 손가락 하이파이브를 5개라고 해서 5였구나. 캐릭터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다른 편에서. 그래서 이거를 엄마가 인지라고 알고 애기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이구나, 2구나, 3이구나 했지만 제가 이거를 유지야 4는 왜 4개? 눈썹이 4개라서 산 거야. 양이랑 숫자를 계속 매칭시키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유주야 4는 왜 4야? 눈썹이 4개잖아. 5는 왜 5야? 하이파이브 손 엄마 5개 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게 그냥 3이 3이 3개가 아니라 매칭될 수 있게 해서 좀 넘버블럭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3, 6세기 전조잡기는 좀 많이 만지고
활용도 하고 엄마가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3, 6세기 아기들이 술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교훈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구치물 수세기 교구가 너무 많아서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치물 수세기의 뭐 최종 단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바로 넘버블럭스의 이렇게 아이스 펭귄. 지금 여러분 전조잡기 처음 봤어.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 봤어요. 다양한 구체물로 좀 접근을 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수 체계가 좀 복잡해요. 사실은 한자어로 세기, 우리말로 세기도 있고 그리고 이 단위 명사가 한 대, 두 마리, 세 개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다양한 사물들로 수세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구체물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제가 넘버블럭스, 러닝 익소스의 아이스 펭귄을 추천드리는 게 이 펭귄들이 총 1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까지 술을 셀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교구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것이 이렇게 얼음판이 있는데 이 얼음판은 1부터 10까지 10개의 그 펭귄들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3 가르기 모으기, 5 가르기 모으기, 그리고 종목에는 10 가르기 모으기, 10진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형태를 교육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색깔별로 펭귄 3마리 파란색이 올라갔으면 나머지는 그러면 까지 채우려면 몇 마리가 올라가면 좋을까? 그래서 다른 색깔의 펭귄을 딱 채워보면 괜찮다. 7마리가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더 올라가서는 이 두 개를 합체해서 연산놀이까지도 하고 또 이게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1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는 교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물로 수세기를 경험하고 연산 활동을 했다면,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반구체물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반구체물 단계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이스 펭귄은 그럼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그죠?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100개를 다 꺼내지 않으시고요. 아, 처음에는? 10개만 꺼내서 우리 펭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보자. 얼음 위에 올라가자 하면서 재밌게 놀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난이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수량이 많아서 뭐 그룹 찍기 놀이 하기도 좋고 또 저는 수세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제가 여기 교재를 또 쓴 게 있는데 규칙성 알기에도 일반적으로 색깔 규칙도 되지만 방향 규칙도 돼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고 앞에 보는 친구도 있고 반대쪽으로 보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말 많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 괜찮네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3, 6세기 전조잡기의 도형, 공간과 도형 영역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도형하면 사실 수와 연산은 처음부터 좀 접근해서 우리 아이 수 빨리 인지하게 해야지 하고 접근을 많이 하셨다가 도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도형 영역은 우리 일상과 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뤄주시면 좋은데 도형 영역 배워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유진님 기차 타고 오셨죠? 네. 그럼 기찻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자로 그냥 나란히 그래서 뭐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행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만약에 철로를 그냥 이렇게 했다면 탈선 일어나고 유진님 여기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평행에 대한 개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직과 수평을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거고 창문도 못 닫을 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붕을 왜 삼각형 모양으로 올리기 시작했을까?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는데 옛날에 평평한 지붕이었으면 푹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었구나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거의 공간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간 개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놀이를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위치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넘버블럭스를 이렇게 세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를 할 때도 노란색 우리 3은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넘버블록스 3의 왼쪽에는 누가 서 있어?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지? 뒤에는 누가 있어? 식탁 위에 넘버블록스 올려줄래? 침대 밑에 넘버블록스 내려줄래? 하면서 다양한 위치를 계속 자극해서 언어적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동하실 때 좀 기억을 해뒀다가 위치어 많이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간 개념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나들이를 할 때도 아이 스스로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 집에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를 탈 때 아이들 내비게이션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고 듣고 하면서 좀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도형 단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뭐 도형과 공간이 별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아이들이 도형 감각을 탐색하는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도형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평면, 다 입체. 평면이고요. 그리고 삼각기둥, 정류면체 이런 거 다 입체인데 사실 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꼭 교구가 아니더라도 실물로라도 많이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부엌 탐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부엌에는 입체로 되어 있는 우리 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모양들을 좀 탐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실제 모양으로 우리가 교구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입체 도형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님들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평면 도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 이 도형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보는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입체이기 때문에 이 입체를 평면과 별개로 탐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탐색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건 이름 뭐야? 얘 면 6개 있는 정류면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름 몰라도 돼요. 이때는 탐색기이기 때문에 와, 얘는 정말 네모나고 편편하다. 편편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생겼네.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손으로 만지면서 어떻게 다른지 구분지어 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 우리 주변에 많은데 얘랑 닮은 애 누가 있을까? 주변에 있는 이 사물들과 연결해서 알아본다든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입체 감각을 좀 길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에 대한 어떤 탐색을 조금 해서 뭔가 블록 쌓기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피디님 여기 지금 멘탈 블록 쌓임 교구 혹시 비칠 수 있으실까요? 자, 요거 정말 간단하게는 그냥 블록 쌓기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를 가지고 재미있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데 제시카드가 있어요. 제시카드를 보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는 형태여서 제시카드를 보고 저걸 보니까 육면체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육면체 중에서도 땡땡이 무늬, 전무늬가 있는 걸 아래쪽에 넣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카드를 보고 공간을 추리해요. 이 공간 추리력을 기르고 입체 공간 지각력을 키울 수 있는 교구여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해주시면 입체 공간 지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 도형. 이야기. 저희가 갈 길이 멀다 보니 제가 또 말이 빠른가요?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은 우리가 톡톡블럭 때 얘기했지만 톡톡블럭에도 다양한 도형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연령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평면 도형으로 모양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탐색을 해서 우리 아이가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이 모양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조작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도형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초등 교과서에 이런 게 있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형 밀기, 뒤집기, 돌리기.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여서 조금 어렵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구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도형을 분할하고 합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좀 길러보시는 게 좋은데 그때 가장 적합한 교구가 바로 도형 퍼즐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7교 많이들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요. 맞아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는 게 7교고요. 여기는 하트 퍼즐이에요. 하트 탱그램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7교가 탱그램이니까. 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7교는 보면 모든 도형이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에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성하고 또 분리를 해서 다양한 모양을 분할을 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여서 모든 도형이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트 퍼즐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도 있고
곡선이 들어간 부채꼴 모양이 있어요. 이건 부채꼴이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한 손으로 만져서 곡선이 들어가 있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 4개를 가지고 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의 형태도 있지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곡선의 경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유주도 이제 3개월 전부터 이 7개월을 하고 저도 이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 유주 한 40개월쯤 되기 전에 이거를 지금 잘하니까 이걸로 좀 넘어가서 동그란 것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곡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탐색을 할 때 아 저기는 곡선이 들어가 있는 곳에 넣어야 되는구나 라를 인식할 수 있어서 아마 7개월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교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까요? 카누들? 네, 요거 맞아요. 7개월을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라방 이벤트예요. 네. 카누들과 같은 이런 1인 보드게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1인 보드게임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해결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니까 우리 아이 이제 보드게임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도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 하면 이렇게 카누들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요. 이게. 네. 네. 이게 몇 개월부터 있었지? 한 30개월부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구매를 했던 건데. 네. 아니, 저는 이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기들 능력 어디까지인 거야? 이거를 또 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육이분들이 칠교도 애기가 좀 즐겨 한다면 저는 이것도 추천해요. 요것도 게임처럼 되게 맞추는 거라, 테트리스처럼 맞추는 거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전체를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면 되니까 처음에는 한 조각 맞추기, 그 다음에 뭐 2조각 맞추기 이렇게 하면서 난이도를 올리면 되니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주가 이제 3개월 전부터 7개월을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잘 따라오고 도형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라방 보시는 다육이 분들도 도형 영역은 7교가 기본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구나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 활용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자, 아마 7교를 받으신 분들, 문답을 꺼내세요. 네, 빨리 꺼내세요. 함께 보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트윈 7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7교 조각과 색깔이 없는 원목으로만 되어 있는 조각이 있는데, 원래 7교는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요만큼. 그러니까 7조각만 되어 있는 게 바로 원래는 7교예요. 7조각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 요 활동을 시작할 때 모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색깔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색깔 힌트를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깔로 또 아이들이 인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놀이를 하다가 다음에 이제 원목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3단계쯤 되면 저희 2세트 다 써서 14교 활동을 하게 돼요. 네. 그건 한 초등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6세 이상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트윈 7교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교 조각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 자, 먼저 이렇게 꺼내서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큰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작은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은 2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은 삼각형이라는 말보다 세모, 네모에 더 익숙하다고 하시면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 굳이 이거 꼭지점 3개 있어서 삼각형이야 이렇게 각 3개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아빠 세모, 엄마 세모, 아기 세모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가 좀 도형 감각이 있고 도형 이름 외우는 걸 좋아해서 삼각형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엄마도 같은 언어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네모인데 네모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손가락이 돌아가야 네모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게 네모가 아닌 줄 알아요. 맞아요. 유주도 이게 뭐야? 아이들 손가락 잡고 한 번, 둘, 셋, 넷 이렇게 4번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모양이 다른 네모도 있어. 해서 이름을 지을 때 반듯 네모, 삐뚤 네모 하셔도 되고 아이들 제가 가르쳐본 아이들은 번개 모양이로 얘기를 많이 해서 번개 모양 맞아요. 번개 네모 뭐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꺼내서 이렇게 탐색하는 거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개념도 알려주시고 모양을 좀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랑 같이 충분히 탐색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각을 조금 모아보면 큰 조각부터 볼게요. 아이들이 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자, 이 친구들을 만나서 큰 조각 친구, 세모 친구 달려오고 세모 친구 달려와서 두두두두 만났더니 더 큰 세모가 만들어지기도 하네. 자, 우리 빙글빙글 돌려서
우와 하체 했더니 이번에는 무슨 모양이야? 네모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네. 아유 어지러워. 나 혼자 돌아가야지. 빙글빙글 돌아서 또 세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 친구 방향을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봤던 작은 번개 모양, 이 큰 번개 모양이 되기도 하네 하면서 두 조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도형 모양으로 보여줬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오리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도형보다는 모양을 더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정말이네. 그럼 엄마는 그럼 이번에는 다른 모양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엄마는 나무 모양을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교재를 많이 구입을 하셨을 텐데, 교재에 토들러 단계는 한 조각 모아서 모양 만들기, 두 조각 모아서 맞아요. 모양 만들기 토들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엄마가 충분히 액션과 재미있는 동작을 하시면서 스토리텔링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토들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두 친구는 이렇게 합치면 큰 산이 된다고 저희가 세모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친구들로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조각이 바로 이거 삐뚤어진 세모, 평행 사변형 모양인데, 얘랑 같은 변인 친구 만나서 똑같이 들어간 친구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봤더니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변이 똑같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같은 이유가, 자, 이렇게 두 개 모아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모아보고, 또 이렇게 모아보면, 어때요?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모양은 세모 3개를 붙여서 이렇게 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자, 요 삼각형은 이렇게 놓아보면, 세모 2개가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얘도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보면, 역시 세모 모양. 2개가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끼리 붙는지, 어떻게 잘라서 저 모양을 만들었는지를 돌려서 만들면서 탐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아이들랑 탐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거꾸로 방향을 놔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얘도 그러면 이거 세모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얘는 쉽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우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놓으면 서로 마주보는 모양, 대칭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란 말도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맞붙였을 때 똑같았으면 이게 대칭이잖아요. 이런 언어를 써주셔도 되고, 서로 똑같이 포개었을 때 만나는 모양이 만들어졌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머리 위에 모자를 이렇게 올리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을 5조각으로 나누는 모양이 바로 요거라는 거. 그래서 칠교는 커다란 사각형 하나를 규칙적인 모양으로 나누어서 분할을 했고, 이 분할된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이나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놀이들을 시작해 보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1단계 보시면 거기도 조각 7개 바로 던지지 않고 조각수를 천천히 줄여서 늘려가는 과정으로 학습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배를 만들어 보자, 산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2단계 넘어가면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요 두 개를 모으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네모를 만들 수 있거든요. 1단계에서는 안경을 만들었었어요. 네모 사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2단계에 넘어가면 비로소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4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네라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거든요. 1단계에서 굳이 정사각형이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양으로 인식을 하셔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토들러 교재로 조금 애기들 시선을 끌고 같이 앉아서 한 장씩 하고, 그럼 잘하면 이제 1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영역은 이제 규칙성. 3, 6세 전조잡기의 규칙성 3번째. 맞아요. 접근 어떻게 할까요? 규칙성. 일단 규칙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규칙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걸 말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기본 단위가 일정한 순서대로 반복되는 것을 규칙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규칙들이 나와 있고 그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요. 자연현상이 무규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은 이 수학을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할 만큼 규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규칙성은 숫자를 가지고 22333, 22334 이렇게 반복되는 수량적인 걸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모양이나 소리, 패턴, 색깔 등등은 이제 비수량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은 패턴 블럭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몸을 조금 돌려서 어머, 이것도 네. 처음 봐요. 신기하다. 그래요. 교구가 참 신기한 게 많아요. 네, 패턴 블럭도 초등 교과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일단 도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교구여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다양한 형태의 평면 도형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냥 도형 탐색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도형에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 도형 영역 교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구를 가지고 우리가 패턴 놀이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면체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2개를 놓고 또 정리면체 하나와 또 사각형 2개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패턴을 반복해서 놓는 걸 이제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 유주는 이거 똑같이 따라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그 뒤에는 또 뭐가 오르는 걸까? 사이에 빠져 있는 건 어떤 걸까? 해서 다양하게 패턴을 좀 인식해 볼 수 있게끔 접근을 해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좀 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나 세로의 무늬를 만들어서 어떤 패턴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봤는데 좀 보이실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패턴 블럭을 받으시면 이렇게 뒤에 자석을 좀 붙이게 되어 있어서 요거 집에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붙여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를 이제 무늬놀이라고 하죠. 우리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벽면에 맞아요. 이 무늬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각도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몇 도의 각도가 들어가서 몇 도의 도형이 들어가야지 무늬를 채울 수 있을까 해서 빼곡히 채워 나가는 것을 테셀레이션 무늬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규칙적으로 그러면 정육면체에 엄마가 예를 들어 저 사각형 무늬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이사이에 딱 끼워서 퍼즐 조각처럼 맞출 수 있는 도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 점점 확장되는 이 둥근 무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이런 어떤 규칙성 알아가기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런 교구가 아니더라도 뭐 넘버블록스를 이용해서 1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2가 또 1 놓고 그 다음에 2 놓고 그 다음에 1 놓고 해서 하셔도 되고요. 큐브로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파이로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요. 슈퍼파이로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수세기 교구 중에서 이렇게 자, 앞에다 놔. 이건 또 뭐죠? 네. 너무 가지고 싶네. 아마 초창기에 수세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수세기 교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곰돌이 수세기. 네. 곰돌이 수세기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또 크기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빠 곰, 엄마 곰, 네, 뭐 아기 곰, 네,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구들로는 수세기로도 이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큰 초록색 아빠 곰이 왔다면 그 다음에 뭐 작은 노란색 아빠 곰, 작은 노란색 곰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올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놓다가 그 다음에는 크기까지 다르게 하고 하면서 충분히 재미있는 패턴 놀이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구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로 색깔을 좀 보여서 네네 색깔 패턴 하셔도 되고요, 크기 패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수세기를 하는 교구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파이나 이런 곰돌이 수세기 등등이 충분히 규칙 활동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교구가 있으시다면 이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전 없어요. 네,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수학이 좀 이렇게 연계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도형도 그렇고 규칙성도 맞아요, 그렇고 같이 이렇게 배워가는 게 많네요. 그래서 교구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 양력의 이 활동을 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색이야, 이거는 도형이야 이렇게 구분짓지 마시고 좀 많이 이제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6세 전조잡기의 측정입니다. 4번 측정인데 근데 측정이라고 하면 뭔가 무게, 길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네, 크기나 무게, 길이, 부피 또는 시간까지를 측정해내는 거는 말하는데 어떤 동일한 단위인 이 측정 단위를 가지고 이 대상의
촉성을 수치화한다. 예를 들어 뭐 10g이네, 10kg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1에서 5 배우고 있는데 어떤 그런 다양한 측정 단위를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측정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있어요. 바로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 넘버 블럭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놓았을 때 누가 더 키가 커? 그렇죠? 누가 더 작아? 어떤 수가 더 많아? 어떤 수가 더 적어?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자극을 주셔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또 길이 비교도 되잖아요. 누가 더 길어? 누가 더 짧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맞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넘블로 해서. 자, 요거 예를 들어 다른 예시로 그럼 좀 나는 측정 활동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교구도 있는데 교구에 여기 누들러가우. 네.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요거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너무 재밌는 교구여서 구매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교구 안에 제가 몇 개만 꺼내놨는데 이렇게 탄성이 있어 보이는 뿅뿅뿅 누들 라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라면이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도 길이가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토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회전판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보고 누가 더 빨리 라면을 완성해내나 이런 놀이를 할 건데 오더 카드를 보면 이렇게 긴 라면이랑 짧은 라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유주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누가 더 라면 면발이 긴가 한번 재어보자 해서 쭉 늘려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 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다른 게임으로 회전판을 돌려서 여기에 어묵이 나왔다. 그럼 어묵을 담고 하면서 한 그릇에 라면을 따로 만드는 그 지침서에도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제가 하나만 꺼냈는데 요것도 4개, 요것도 4개 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구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공간 특성상 지금 조금만 꺼내놨는데 구성물이 좀 많이 있겠죠. 글은 4개가 있고 집게도 4개가 있고 라면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사실 이제 유주는 이렇게 간단한 보드게임을 시작하고 보드게임의 재미를 맛볼 연령이긴 해요. 36개월 맞아요. 네, 그래서 소통 안 한다는 컴플레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이요? 네. 여러분, 질문은 이거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실시간 질문도 받을 거예요. 네. 거기서 소통해드릴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드게임을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간단한 수학 보드게임으로 뭐 길이 측정도 하고 당연히 수세기도 가능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재밌는 보드게임 좀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좀 일상생활에서 측정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 그러면 이 비교하기 하고 또 우리가 뭐 순서 짓기를 하면 또 3개 이상을 놓고 순서 짓기를 하고 측정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측정 활동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교수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 아직 이제 출시 전이어가지고 제가 어떠실지 저 만나보는 거예요? 네, 가져올게요. 꺼낼 수 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자, 요거 아마 출시 전이네요, 네. 애기들. 봐야 돼요. 우리 먼저 네. 제일 먼저 보네. 넘버블럭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가 누군지. 네, 블럭지. 얘 큰 수 좋아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저울을 만들어서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올리고 다시 2개를 올렸을 때 어떤 수가 더 크고 작은가 뭐 이런 것들 무겁나 가볍나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팔 저울을 이용하는 등등 또 측정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라면 놀이를 했었어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위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유주 키 한번 재보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눕혀놓고 키를 쟀을 때 라면 긴 면발로 유주 키는 10개만큼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단위 무게를 잰다. 단위 길이를 잰다.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가 뭐 요리 활동 혹시 참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좋아하죠. 같이 하는 그래요. 네, 요리 활동에는 사용되는 측정 도구가 너무 많아서 요리 활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도 우리 이렇게 컵으로 물 이렇게 한 번 뜨고 2번 뜨고 하면서 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나 모래놀이 등등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측정에는 분명히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분명히 오늘이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오늘이 어제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제 유주가 블록놀이를 했었고 오늘은 엄마랑 넘버블럭스를 할 거고 내일은 책을 읽을 거야. 그래서 다양하게 시간과 관련된 어휘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시각을 읽어라가 아니라 지금 3이니까 3시구나 하고 엄마가 자꾸 시계를 읽는 모습을 좀 보여서 관심을 좀 가지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달력의 중요한 날짜 표현해서 5월 20일은 유주 생일이구나. 자, 아이들 유치원 가면 아침에 선생님이랑 제일 먼저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요거 하거든요. 그거 하는 이유가 오늘의 날짜를 안다기보다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정에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죠. 달력 활용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진짜 얼마예요? 이거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얼마 안 나요? 이거 네. 너무 이거 좀 치울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수집 그리고 결과 분석 나타내기인데 네. 요거를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너무 네, 어려운데. 자료 수집 네. 굉장히 좀 낯선 영역처럼 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일단 이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가 어떤 활동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료를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조직한 다음에 제시를 하고 설명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좀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누리과정에서는 자료 분석과 결과 나타내기인데 초등교과에는 자료 분석과 가능성,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분석까지만 하고 결과로 나타내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날씨의 변화를 쭉 기록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서 8월에는 늘 이랬는데 그럼 이번 올해 8월에도 그러면 이런 날씨일까? 라는 걸 예측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측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류하기예요. 분류하기. 저희가 말씀드렸죠? 분석. 슈퍼파이. 네, 분류하잖아요. 오늘 슈퍼파이 많이 나오네요. 네, 슈퍼파이 분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 관련된 책도 많이 있어요. 엄마와 아기 동물들을 짝짓기 놀이. 그러니까 엄마 호랑이와 아기 호랑이 그리고 물건을 짝짓을 때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짝짓는 이유가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둘을 짝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짝짓는 그런 활동들도 먼저 이제 이 분류하기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조잡기 아이들의 특성상 유목화, 그러니까 어떤 분류화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 발로 걷는 동물을 보고 저 친구는 강아지야 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보고도 네 발로 걸으니까 저 친구는 강아지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동물 중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제 점점 머릿속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교구 활동이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분류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교구를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소개 드리는 것은 요 교구가 하고 싶어요. 그만 소개해 주세요. 도움이 됩니다라는 뜻이지 이 교구가 없다고 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요 교구는 저희가 속성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형을 먼저 접하는 친구들도 다양한 도형을 탐색해보기 정말 좋아요. 평면도형 탐색하기. 그래서 뭐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모양이 있어서 탐색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데 보시면 자, 색깔 있죠. 그리고 크기 있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도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분류하기가 좋아요. 네, 전조잡기에는 사실은 분류를 좀 단순 분류를 하는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 그리고 육각형 모양으로 나눠보자라고 나눠보거나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해보자 이런 정도까지를 하다가 그런데 우리 유주가 계속 분류 활동을 많이 했더니 분류를 너무 잘하고 이중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복합 분류도 가능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는 노란색이면서 동그라미인 거, 파란색이면서 세모인 것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 이중 분류. 노란색의 동그라미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란색이 동그라미인데 그 중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찾아본다든지. 먼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잘하면 이제 제시어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서 놓아보고 나중에는 정말 커다란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분류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놓아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릴 때는 그런 활동 말고요. 동그란 얼굴에 네모난 몸통에 기다란 다리 하면서 모양 만들기 하고 놀면 돼요. 꺼내서. 그것도 평면 도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어서 재미있게 모양을 만들고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할 때 엄마한테 동그란 모양을 먼저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동그랗고 큰 모양을 먼저 주세요. 동그랗고 작은 모양을 주세요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팁을 하나씩 넣고 이제 뭔가 분류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정말 분류 활동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그래프 단계가 이제 전조잡기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과자를 먹을 때 유주가 좋아하는 과자가 뭐가 있죠? 지금 뭘 좋아하죠? 뭐 예를 들어 그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가 있는 젤리가 있다. 그럼 그걸 다 꺼내요. 다 꺼내서 이렇게 나열해 봐요. 그래서 포도가 많은지, 사과 모양이 많은지 이렇게 나열해서 실물 모양을 보고도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그림화한 것이 바로 그림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 아이들이 그래프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대 그래프나 이런 모양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개 영역이죠. 5가지 영역을 좀 알아봤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라 너무 아쉬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교구도 사실 많고. 네, 맞죠. 눈길 가는 것도 되게 많은데 몽쌤, 수학교육 홈스쿨링 할 때 엄마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좀 명확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 역할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역할, 적극적 지원자의 역할, 환경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사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뉴런 들어보셨을까요? 뉴런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데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이 뉴런이 내가 받은 정보를 서로 다른 신경세포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요거를 보고 나의 머릿속에서 거울을 비추듯이 공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팀을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인데 이겼어요.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너무 기쁠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인데요. 엄마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학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엄마가 수학적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물건을 살 때도 사과를 사올 때도 사과 사왔네 아니고 엄마가 오늘은 사과를 5개 사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퍼즐을 풀 때도 자, 뭐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유지야 해봐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재미있겠다. 엄마도 이거 풀어보고 싶어 하면서 옆에서 같이 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딱 제가 그래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울 뉴런의 역할을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어렵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해낼 거야. 뭐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회복 탄력성 지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 수학 문제 풀 때 또는 이렇게 교구 활동을 할 때도 처음에 퍼즐 7개월로 2조각 맞추기 하다가 3조각으로 잘했는데, 4조각 가니까 너무 어려워, 안 할래, 뭐 어려워서 싫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3조각에서 4조각 하니까 조금 어려웠구나. 유지야, 그러면 요거 2개는 힌트를 줄까? 그래서 힌트를 보고 풀어보고, 우와, 힌트를 주니까 우리 유주 진짜 잘한다. 그런데 이걸 해냈으니까 바로 뒤에는 힌트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엄마도 실패하는 모습을 잘하지만 엄마 4조각 진짜 잘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눌렀더니 정말 못 맞추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부러 돌려보고 시간을 좀 끈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엄마들도 많이 씁니다. 네, 이거.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옆에서 좀 좋은 발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조각을 어디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삐뚤어진 이 사각형 모양, 번개 모양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걸까? 이렇게 계속 좀 유도를 하셔서 네, 많이 칭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칭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하면 교구를 제공하거나 교구를 잘 세팅하는 것만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엄마가 제일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상호작용을 많이 해줄 때 이 성취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옆에서 좋은 발문 해주시고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칭찬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할 때 예를 들어 우와 짱 진짜 잘했다 진짜 멋지다 천재인데 이러면 결과에 대한 칭찬이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자극이 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엄마가 분명히 나 천재라고 했는데 나 갑자기 왜 못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와 처음에는 2조각을 맞췄는데 드디어 3조각을 맞추다니 우리 유주 점점 잘해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만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도 창의성이 필요해요. 자, 이런 거를 격려라고 하는데 격려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칭찬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보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은 게 이때 이제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와 이게 게임을 할 때 유주가 처음에는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못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집게로 가지고 얘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관찰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칭찬을 좀 많이 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뭘 해냈다니 정말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정말 자랑스럽다는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이 누구죠?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유주야 드디어 퍼즐 5조각을 맞췄어? 대단하다, 대단한데? 이렇게 해내다니 정말 유주 뿌듯하겠다. 유주에 대한 마음을. 그렇지. 그러면 유주 스스로가 나 진짜 잘한다 봐 하면서 이 긍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요. 또 격려를 하면 실패를 할 때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괜찮아. 지금은 요거 2조각 조금 어려워했지만 유주가 또 더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라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도 격려의 말이니까 아무래도 칭찬의 스킬 중에는 격려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짜 1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좀 뽑아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기 첫 수학 시작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미리 스토리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 5개를 뽑았거든요. 그거 질문을 답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막 남겨주신 질문들 피디님들이 뽑고 계세요. 거기까지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먼저 첫 질문입니다. 네. 여기인가 봐요. 자, 질문. 네. 27개월인데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해요. 어떻게 노출시켜줘야 되나요? 유독 숫자에 약한 저인데 아이도 그런 걸까요? 어머니들께서 내가 좀 수학 숫자에 좀 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수학 민감성이 좀 높은 아이도 있고 조금 늦게 이 민감성이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환경적 노출로 이 민감성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사실 1부터 3까지 센다고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무리 가정에서 4, 5세의 이 수세기 가정에서 보면 말로는 1에서 10까지 셀 수 있다가 정의지만 수세기, 그러니까 수량 일치세기에서는 4, 5개까지만 세는 게 4, 5세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4, 5세까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간식을 줄 때도 오늘 빵 3개를 엄마가 줄 거니까 이렇게 먹어봐. 1개 먹고 나면 2개가 남았네. 또 하나를 먹었더니 하나가 남았고 이 접시에 하나도 없어. 0 하면서 계속 많이 자극하는 언어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그죠? 맞아요. 네. 숫자를 말로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세는 건 아는데 글자를 보면 1인지 2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스토리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마 평소에
아이가 엄마가 수를 세는 걸 많이 들어서 1, 2, 3, 4, 5, 6, 18, 90 이렇게는 하지만 숫자를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좀 노출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항상 붙어있는 거 있죠. 벽에 포스터. 글자 포스터나 숫자 포스터 좀 많이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좀 노출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는데 노출을 하면서 수시로 지나가면서 그냥 엄마랑 같이 손가락으로 오 여기 있는 친구 3이네 꼬불꼬불한 3 모양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빠 차 번호 같은 거 지나가는 차 있죠. 아이들 차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빠 차는 428이야. 아빠 차 한번 찾아볼까? 또 무슨 저 번호는 뭘까?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그 넘버블럭스 메모리 게임이 들어가 있는 교구거든요. 이게 교구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넘버블럭 친구도 있고, 그리고 넘버블럭스 캐릭터 친구와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메모리 게임이어서 다 뒤집어 놓고 서로 같은 것끼리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 하기 전에 그냥 숫카드 이용해서 넘버블럭스 나는 이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만큼 뭐 가져와봐요 하면서 같이 노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거실 전체를 다 쓰셔도 돼요. 거실 전체에다가 처음에 뒤집어 놓고 찾기 하게 했을 때 아이가 조금 어려워한다면 바닥에 많이 늘어놓고 자 3은 어디 있을까? 누가 더 빨리 찾나? 하면서 이렇게 짜잔 해서 3을 손으로 가서 딱 짚어본다든지 아니면 3 위에 떡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계속 노출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넘버블럭스 샀는데 수학으로 인식하기보단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사실 이 시기의 교구는 저희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어서 교구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맞아요. 그쵸. 놀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게 아이의 목표예요. 근데 엄마의 목표는 놀이 속에서 수학을 할 수 있게 자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넘버블럭스 친구들이 뭐 미끄럼을 타려고 해. 새 친구가 왔어. 그러면 차례차례 줄을 서서 타야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타려고 할 거야. 약속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줄을 세워주면 좋지? 순서가 바뀌었네.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가 바뀌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같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아이들은 재밌게 놀이를 하고 엄마가 놀이에 개입을 할 때는 수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틈을 계속 찾아가시면 언어적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넘버블럭스를 수학보다는 장난감으로 인식한다.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랑 친숙해하는 나와 관련성이 있는 캐릭터를 인식을 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 3세라고 합니다. 수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시작을. 뭐 숫자 따라 쓰기, 읽기, 개수, 세기, 뭐 어떤 식으로 수의 개념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때가 지금 아까 몇 개월 만 됐죠? 3세. 만 3세. 네네. 이때 왜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숫자를 같이 써보는 것도 좋은데 넘버블럭스 영상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앞에 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저 뒤쪽으로 한참 넘어가서 순서대로 3을 따라 쓰고 순서대로 4를 따라 쓰는 영상이 또 나와요. 저는 못 봤는데. 네, 그걸 이제 아직 유주가 할 수 있는 그 분류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미 나 3 배웠는데 4 배웠는데 왜 나올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놀이로 접근을 하라고 숫자 따라쓰기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안에 아이들 뭐 줄긋기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젓가락질도 하고 하면서 손에 힘을 기르다 보면 음필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때 숫자를 천천히 따라 쓰는 활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순서로는 그래요. 그런데 쓰기에 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좀 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필력을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하시고요. 이때는 앞쪽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수, 말로 세기, 그리고 합리적 수세기 하기. 그러니까 계속 수와 양 매칭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양 매칭뿐만 아니라 3까지 배우고 5까지 배웠을 때 그 안에서 기초를 충분히 다져주셔야 돼요. 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5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가 만나야 5가 되는 걸까 해서 충분히 기초를 다지고 넘어가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서 뒤에 큰 수를 배울 때도 어려움 없이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를 좀 탄탄히 하고 능력이 좀 생기면 이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을 블록놀이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블록놀이 많이 좋아요. 네, 이 공간과 감, 도형감과 감, 그리고 공간 감각을 키우는데 다 도움이 돼요. 사실 블럭은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교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마을을 만들 때 뚝딱뚝딱 왼쪽에 빨간 집을 만들고 또 오른쪽에 파란 집을 만들고 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하면서 공간을 창조해내면서 공간 개념도 직접 길러볼 수 있고요. 또 블록 모양 자체가 도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활동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요거 말씀하셔서 잠깐 좀 보여드리는데, 자, 이게 가면 렉타일즈라고 하는 자석 블럭. 이것도 좀 활용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순한 블록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펼쳐보면 아까 사각뿔 모양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전개도 모양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착착착 접으면 사각뿔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것처럼 이걸 펼친 모양이 전개도야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모양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네, 입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도형을 모아서 형태를 만들어야 될까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추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 감각을 키워나가고 도형 감각을 키우는 거니까 다양한 블록 다 도움이 되고요. 네, 자석 블록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도움이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실시간 질문 주세요. 네, 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교구에 관심 많은 23개월 놀이방에서 혼자 책도 보고 교구로 노는데 혼자 집중해도 되나요? 엄마가 슬쩍 개입을 할까요? 23개월이면 이때가 좀 자기 중심성이 좀 강하게 발동이 될 때여서 놀이에 집중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집중하는 놀이도 있지만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뭐 하고 있어? 무슨 놀이 하고 있어? 이때 엄마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만약에 아이가 놀이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끼워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아이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슬쩍 끼워서 옆에서 엄마가 마치 아이와 별개의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재미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주시면 슬쩍 보고 아이가 엄마가 하는 놀이에 같이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때는 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조금 중요하니까 너무 어려서 아직 네, 개입을 조금 해서 좀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지 주시겠어요? 네, 요관서 할게요. 보여주시면서 네, 네, 읽어드릴게요. 융합 습지 꼭 시켜야 하나요? 교구를 통한 숫자 개념은 아는데 지면 이게 보면서 하는 학습지 워크지 능력인가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지 수학 책임 원전과 교구가 뭔가 이게 학습지 관련 내용이 많네요. 벌써? 여기 맞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게 뭔가요? 추상적 사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물로 교육해야 된다. 구체물로 먼저. 이 1시간 동안 제가 교육한 것에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유아 수학은 구체물이다. 먼저 만지고 네, 그렇죠. 탐색한 다음에 추상적 사고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워크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지금까지 접했던 그런 사물들이 등장을 하는 활동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활동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스펜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활동지를 만드는 게 실물을 같이 만져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된 활동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가 있어요, 아이스펜긴이. 네, 뭐 등등 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들도 관련된 활동지를 만드는 이유가 활동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교구 활동을 하는데 교구 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워크북을 만드는 거지 절대 워크북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지는 조금 천천히.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뭔가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림책처럼 얘를 뭔가 꾸미고 놀이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그런 것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소근육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교구 아니고 나는 학습지로 수학을 접근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아이의 발달 그 단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스티커나 성극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학습지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말이 그 배우는 교육 느낌이라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같은 맥락이야. 4살. 한글과 모르는데 수학을 동시에 알려줘도 될까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시는 수학을 학습지를 한다든지 워크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글 아직 몰라도 되고요. 함께 교구 놀이를 하시면서 와 이거 네모난 모양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엄마가 위에 이렇게 쌓아서 3층짜리 집을 만들었네. 우리 유주는 몇 층짜리 집 만들 거야? 5층짜리 집 만들 거야? 그러면 5층 한번 쌓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렇게 계속 언어로 자극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한글을 안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인지 발달도 해서 한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한 숫자만 좋아해서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 예를 걸까요? 들어서 5라고 할게요. 5만 좋아해서 다른 숫자 확장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친구 만들어 주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5는 혼자 놀고 있으면 너무 슬프고 외로워. 그래서 4친구 와서 같이 친구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가서 친구를 하게 하고. 4가 5개요. 그쵸. 그리고 또 6을 데리고 와서, 5야, 나랑 같이 놀자. 나는 6이라고 해. 하면서 계속 친구들끼리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혼자 놀면 재미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숫자도 친구가 있어 해서 친구를 계속 같이 합석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36개월 새돌입니다. 7교를 어떤 도형을 이용해 그림에 맞추는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도제에서 맞추는 건 아는데, 다른 도형을 사용할 경우 창의를 보고 교정 안 해줘도 되나요? 제가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도형을 사용할 경우 창의를 보고 세모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네모를 네모를 올라든지 올리나? 뭐 이렇게 지금 36개월이구나. 네. 먼저 어떻게 여기 네모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정말 생각 잘했다. 네모를 올린 이유가 뭐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틀렸다가 아니라 엄마는 여기 세모를 올려보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 세모난 칸에 딱 맞아서 여기에 딱 맞는 친구인 것 같아서 세모를 올려보고 싶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유수는 네모를 올렸었구나 하고 계속 강화를 좀 해주시고요. 엄마가 아이가 알게 모르게 교정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해줘야겠다.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어요. 와, 정말이에요.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와, 진짜 너무 더운데 오늘 아기 첫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모두 답변 못 드려 죄송하고 제가 어느 정도 질문 많은 거는 답변을 따로 인스타 피드에 한번 올릴 테니까 보러 와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기 발달 단계의 교구를 적절히 넣어주면서 엄마가 옆에서 되게 활용을 많이 해줘야겠다. 언어적으로 정말 말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사실 수다장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운다. 그래서 나는 좀 말수가 없는데 하더라도 나의 자아를 버리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실 때는 최대한 나의 그 인내력을 끌어올려서 아이와 함께 잘 놀이할 수 있게 접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느낀 게 뭐 시대, 뭐 달력, 어제 오늘 위아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나방 보고 계시는 분들 나 넘버블록 사야겠어. 나 이거 사고 싶어. 단일에 제발 공부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본사에 요청해서 오늘 하루 깜짝 최저가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이래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라방 끝나고 제가 다미대 프로필 링크에 넘버블록스랑 오늘 나왔던 교구들 있죠. 그거를 프로필 링크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쇼핑하시면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다육이분들. 보시고 정말 우리 아기한테 적절한 어떤 영역에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7교가 엊그제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5,000세트가 넘었답니다. 진짜 7교를 이렇게 많이 나가본 적이 없대요. 본사에서도. 근데 그만큼 후기도 지금 오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7교 너무 잘 아이가 가지고 논다. 도형 영역 첫 단추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까지입니다. 최저가 7교도 오늘까지라서 구매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분들 저 잘했나요? 오늘도?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몽쌤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